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인천 하늘고등학교 지금 3학년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 보시는 분 직함이 뭔지 모르겠지만 방송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관객 유도를 상당히 잘하시네요. 뭐 대박, 뭐 초대박 막 이러시는데 제가 EBS 강의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강사 중에서는 저는 원로편에 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배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3학년 강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여기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1, 2학년에 해당되시나요? 3학년은 없죠? 네, 3학년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3학년은 무지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3학년 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거짓말하고 내려왔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학생들은 옆에 붙어 있길 바라죠. 제가 지금 자기소개서다, 추천서다 이런 것들이 어제 날짜로 이제 생기부는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하면서 요번 주 시작되는 다음 주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 4일 중에 3일을 이제 원서 접수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가장 빠른 경우는 9월 9일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자소서 마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늦은 대학은 9월 16일까지 뭐 추천서 마감까지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뭐 수시가 이렇게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우리 지금 학생들인 2학년, 1학년 학생들의 입시가 시작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혹시 2학년 학생들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1학년 학생들 손 들어봐 줄래요? 1학년이 조금 적고 2학년이 좀 많네요. 어디 설명회가 이 고1, 고2가 저희 EBS에서는 가장 처음 만나요? 거의 스타트죠, 여기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7월 말까지 보통 고3 위주로만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8월 여기서부터는 이제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나 저는 어제 저녁에 내려왔었는데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20명 올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20명입니까? 예. 근데 사실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또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에 진학을 할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드릴 메시지가 아마 그런 내용이 아마 집중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건지 저는 교과가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 위주로 맞춰드리는데 사실 공부라는 게 수학만의 공부법은 사실 아닙니다. 그게 국어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탐구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2학년, 1학년 뭐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정보 드리는 거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잘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학생들의 관심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지금 최대의 관심은 내 자녀가 원하는 목표 대학에 합격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이 지금 당장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마음은요, 우리 친구들 2학년, 1학년 이 친구들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빨리 잊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하면서 내가 정말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학교를 등교하고 책상에 앉는 순간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안 납니다. 친구들 만나면 좋고 4교시 끝나면 급식실로 겁나 뛰어다니고요. 여학생들은요, 급식실 앞에다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측정을 하면요 엄청난 속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도 저희 학교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사실 학생들이, 저도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뭐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래도 내가 대학과 관련 있는 뭔가 입시에 좀 더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퍼즐 같은 건데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아니고요. 저기 있는 초성들의 순서를 무시하고 보이는 글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우리 어머님들은 뭐 보석 같은 거 보이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 인정 뭐 이런 거 보일 것 같고요. 저는 복습 뭐 이런 거 보이고요. 예.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대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래요. 근데 모든 인간이 그러면 다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달라지길 다 바라지 않나요? 그런데 바뀐 거는 별로 없어요. 어제랑 똑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될 것이고 내일과 똑같은 모레가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어른들보다요. 우리 학생들이 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등교하죠. 수업 받죠. 방과 후 끝나죠. 집에 오죠. 늘 이런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조차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어떻게 내가 조그만 변화를 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제 오늘 어떻게 보면 강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2019년 대수능 기억하시나요? 이게 2019학년도 대수능 치러진 다음에 떠올랐던 이 기사들입니다. 이게 위의 내용이. 국어가 무지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 반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수학을 2등급 받고요.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탐구는 2등급. 그런데 국어를요. 100점을 받아버렸어요. 얘가 정시로요. 네, 정시로도 서울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점 나올 줄은 사실 몰랐죠. 서울대 면접은 그 전에 치러지고요. 수시로 갔습니다. 면접으로. 그러니까 다행이었죠. 근데 만약에 서울대 합격 못했으면 성균관대에 잡혀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수능에 대해서. 그런데 국어 100점 뜰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능, 저는 두 번째 기사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영어 4등급이 서울대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영어 실력이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수능에서 영어 공부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어까지 공부할 시간적인 걸 없애버리더라도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해서 점수를 얻어내면 서울대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연대는 못 갑니다, 절대. 근데 애시당초 정시까지 갔다라고 할 때 연대를 목표로 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연대나 고대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서울대에서 하나 잘한다는 학생들은 서울대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대나 고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연대는 영어가 절대적이거든요. 고대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학생의 목표가 나는 잘 나오면 서울대고 그 다음에 고대 쓸 거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중대 쓸 거야. 중대를 안 가겠죠. 그런 어떤 본인이 약간 이제 시험의 요령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좀 씁쓸한 이야기죠. 전체적인 어떤 공부를 해서 자기의 실력을 키워서 내가 원하는 학교,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요령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차근차근 잘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저도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어 선생님들은 더 죽으려고 하죠. 영어 시간에 얘네들이 영어책 보겠습니까? 안 본다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안 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저는 영어 그냥 대충 봐도요. 제가 원하는 목표대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이제 입시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바뀌는 대입, 내년 고1, 2, 3 학생들 대입 준비 혼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입시가 다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들 무지 혼란스럽죠.
심지어는요, 제가 고3부장이니까 대학 관계자들한테 내년에 수시 종합전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평가를 하실 예정입니까? 문이과가 구별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생기부를 가지고 물어봤더니요, 모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요, 아직 그거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습니다. 지금 입시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막막한데 내년? 내후년? 그때 가서 일단 생각은 가지고 있더라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우리는 어쩌란 얘기입니까? 더 힘든 상황이죠. 한 지붕 세 가족, 1년 지계, 1년 지대계 입시. 우리는 교육은 100년 사업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1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교육과정 계속 바뀌고 이러니 너무 혼란스럽고 어떤 입시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뭔가 정보에 밀리는 것 같고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이런 되게 씁쓸한 상황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여기에 종집을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뀐 거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온갖 기사와 입시 학원과 모든 입시에서 바뀌었으니까 조심하세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조금 편하게 해주고 입시는 그대로잖아요. 내년 수학이요? 수학이 뭐가 바뀌었는데요? 시험 보는 과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통합교육과정 속에서 수학 가형, 수학 나형으로 시험 칩니다. 내가 진학하려는 대학이 자연계열, 공대다, 자연과학대학이다 라고 한다면 수학 가형을 반드시 치르셔야 되는 거고 인문계 대학이다 라고 하면 수학 나형을 치러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 내용과 3학년이 배우고 있는 수학 내용과 1, 2학년이 배웠던 2학년이 배우고 있는 수학 내용, 문과에서 조금 뭐 차이가 있을까? 기존에 배웠던 수학 내용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혼란스럽고 뭐가 어지럽다라는 겁니까? 이런 친구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진로가 확정 안 돼 있는 친구. 그러니까 내가 인문계 대학에 가야 될지 자연계열 공과대학에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얘가 인문계의 N지 자연계의 N지 특징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생기부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야, 얘가 우리 거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애 맞아?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요. 그런 어떤 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의 선택 과목. 얘가 교육 과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왜 이걸 선택했지? 얘가 진로가 여기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당연하잖아.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게 그 진로 선택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수학은 더 쉬워졌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기하 벡터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학생들한테는 상위권 대학 갈 때 서울대 뭐 주요 대학들이죠.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수학을 이제 공통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에요. 시험 보고 한 과목 30%에 대해서 이제 그 선택 과목 시험을 보는 거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라는 과목이 있는데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과 오려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공부해서 시험 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기하가 또 부활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학생들 기하 선택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봐요. 왜요? 그렇게 어려운 거려?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나중에 시험을요, 미적분을 어렵게 낼 거예요. 학생들 쩔쩔매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기백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사탐, 과탐, 선택 과목이 있었을 때요, 학생들이 투 과목 자연계를 선택 안 하니까 투 과목을 쉽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50점이 막 넘쳐나요. 공부 조금만 해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모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렵게 가고요. 저는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좀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년 2021 대수능의 변화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변화가 없는 거라고요.
수학이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요. 수학 1 미적분 확률과 통계. 요게 시험 과목이에요. 여기는 간접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간접 출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미적분이라는 건요. 단계가 있어요. 수학 2를 이수한 다음에 반드시 이수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수원, 수투를 배운 다음에 뭐 확률과 통계를 배워도 되고요. 학교에서 기하를 선택해서 배워도 되고요. 다 그렇게 조정돼 있는데 얘는 안 됩니다. 수학 2를 이수한 애가 미적분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 당연히 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공부는 베이스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 이과는 시험 범위가 팍 줄어드는 겁니다.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내용이 뭐 수열이라는 단원을 제외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는 것은 예전 미적분, 미분과 적분이라는 책에 있는 거예요. 미적분 2에. 거기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고요. 오히려 내용 몇 가지 빠졌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기하가 있었는데 기하가 없는 거니 이과로서는 얼마나 좀 프리해졌습니까? 문과는 조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게 미적분, 기존의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이고요. 확률과 통계 그대로 있고요. 수학 2라는 게 수학 1인데 수열만 같고요. 예전에 안 했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들어와요. 예전에 있던 건데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사라졌다가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는 약간 부담이 되지만 이과는 다운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문이과의 학업 양을 갖다가 밸런스를 맞춰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누가 맞춰달라고 그랬어요? 예. 맞춰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바뀐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이거 다 끝났습니다. 2학기 때 확률과 통계 들어가는 학교 있을 겁니다. 자연계열이요? 수학 1, 수학 2 끝났을 거고요. 확률과 통계 들어가는 데 있을 거고 아니면 미적분 들어가는 곳도 있을 거고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하는 데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학년 학생들 내년에 3학년에 올라와서 미적분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본다? 아무래도 많은 준비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자연계열에서 수학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계열로 가고 싶은데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적당한 선행.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한 적당한 선행. 저는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2학년이 다 끝났을 때 12월이 됐을 때는 적어도 수능 보는 과목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 정도는 개념 정리가 다 끝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 배운 건 없을 테니까요. 자, 2021 대수능 수능에서는 조금 미리 신경 써야 될 게 어차피 수학 가형을 봐야 될지 나형을 봐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진로 희망 계열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물었어요. 원체 이렇게 바꾼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나는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 가서 뭘 전공하고 싶다라고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이게 선언이 돼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듣는지 아세요? 얘네들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지낸 애들이에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찾는 그런 탐색 과정을 다 거치냅니다.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꿈은 바뀌죠.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수학 잘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야 이거 좀 힘드네? 이런 생각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바뀐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좀 우리 친구들은 좀 이럴 때 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의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순진해요. 그냥 어떤 직업이라는 걸 생각하라도 그냥 한 달에 150, 200만 원 벌면 잘 살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도대체 얼마를 버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갖고 살 수 있나?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진로를 가렴이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진로 막 틀어버립니다. 저는. 애가 수학을 하겠대요. 야, 수학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야, 의사 되라. 우리 군수님 아들인가 자제분도 의예과 다닌다며요. 아까 얘기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이 다 마찬가지로. 한의사 되라. 수술 못하겠으면 한의사 해봐라. 피 보는 거 어렵지? 한의사 괜찮아. 그런 직업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물론 최상위권이 돼야죠. 그런데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어떤 진로를 찾아 나가려고 한다면 학생들은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 반 지금 1등인 애가요. 애가 이렇게 뭔가를 도전을 막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학생인데 뭐라 그럴까요? 약간 낯을 가려요. 근데 3학년 때 진로 상담하는데 선생님 저 솔직히 의사 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는 의사하면 안 될 것 같아. 환자 오면 낯가릴 것 같은데 그랬어요. 환자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럴 것 같은 애 있잖아요. 근데 한 학기 지나면서 정말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애가 바뀌더라고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의사 될 필요 없어. 그러면 막 얘기하니까 알아가는 거죠 본인이. 아직까지 애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기준 수준입니다. 왜? 내가 아는 범위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조금 더 살았으니까 이런 조언들도 해주면서 네가 이런 꿈을 갖다가 어떻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나는 수시인지 정시인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2학년까지 오면요. 내신? 글렀어요. 내신은 다음 생이에요. 그럼 난 정시예요. 뭐니 해도 대학은 정시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지금 각 대학이 정시를 몇 %까지 올렸죠? 30%까지 다 올렸어요. 올해. 웬만한 대학이 다 올렸고 내년엔 다 올립니다. 그런데 수시가 수시 70%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월이 돼요. 못 채우고 2월 되는 게 있어요. 옛날 22%, 2%인 시절도 2월 돼서 30%가 나왔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30%로 맞춰놨으니까 한 거의 35에서 30 후반까지 간다고요. 그래 정시의 기회도 있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래도 수시라고 한다면 생기부 관리도 조금 잘 해놔야 되는 거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전공 적합성도 좀 맞춰야 되는 거고요. 요즘 저희 반 학생들이 저한테 무지 혼납니다. 자기소개서 때문에 많이 혼나요. 그러니까 1번이 학업 역량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교과에 대한 학업 역량을 소개하는 거고 자기소개서 2번은요. 학교 생활을 통해 학업 역량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 생활에서 본인이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활동을 소개하라니까 친목도모한 얘기하고 있어요. 동아리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동아리에서 해피했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쓸 말이 없는 거야. 왜? 그 친목은 학업 역량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니까요.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는 거를 자기소개서라고 제가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저 안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더 내가 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학교 생활에서 동아리를 하더라도 그게 친목이 됐지언정 거기에서 연구활동도 하고 탐구활동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아니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천체 동아리인데 이 천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리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스토리가 나중에 수시에 아주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리고 성적은요. 대학들이 제가 올해 대학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요. 성적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1학년 1학기 내신, 1학년 2학기 내신, 2학년 1학기 내신, 2학년 2학기 내신, 3학년 1학기 내신이 D그래프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3.5등급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그래프를 보면 쭉 올라가요.
끝내는 3학년 1학기 때 자연계를 1등 찍었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얘 서울대 보낼 겁니다. 서울대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계 1등은 아무나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성적 분포를 한번 잘 그려보라고요. 본인이 그렸을 때 1학년보다 지금 2학년이 떨어졌어요? 요건 핑계거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2학년에 와서 내가 진로 과목을 과학 과목, 수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 양이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핑계가 돼요.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더 떨어진다면 에이 너는 실력이 이거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올라갔다면 얘는 점점 잘하겠구나 이런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내가 성적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아까 이 전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수능 만점자들의 그 강연들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다 정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들의 정답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 친구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고. 계획만 세우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계획을 세울 거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내가 정말 올라가지 못할 나무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좀 그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능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요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 대해서 학생들이 요령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했죠?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그 접근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탐구를 끝내고 옵니다. 탐구를 끝내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탐구 과목이 사탐에 여러 과목이 있고 과탐에 여러 과목이 있지만 자연계열 가려면 대학마다 뭐 과탐 2과목을 지정한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2과목을 지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인문계 쪽이다라고 하면 사탐을 택할 거고 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애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과탐 2개를 선택한다든지. 자, 이 과정 속에서 미리 끝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얼마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사회과목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 안 듭니다. 적어도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스스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너무 힘들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요점 정리할 수 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탐구를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학년을 맞이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3학년 때 올라와서 수능 때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생의 케이스는 뭐냐면요.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탐구도 공부해야 되는 애는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수학이 떨어져서 수학을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국어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내가 국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국어를 막 공부해요. 그러면 수학이 떨어져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하나가 끝나 있으면요. 그건 심심할 때 하면 돼요. 그러면 남는 시간을 다른 과목들의 안배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공부 전략을 갖기 위해서 그 첫 단추가 2학년 말까지 탐구를 끝내보라는 겁니다. 1학년이 탐구를 끝낸다? 오, 대박. 수능 만점으로 가겠다는 목표죠? 그러니까 1학년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노세요. 노는 게 좀 지겨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하겠죠. 네, 그렇다고 무지 놀지 마시고요. 네, 놀 때 놀더라도 할 때 내야 된다는 거. 내신, 적어도 내신 관리,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하세요. 1학년들은. 그게 독서가 나중엔 결국은 국어 시험 점수예요. 국어가 안 나오는 애들은요. 독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그거는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책에 관심 갖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 애들은요. 국어 공부 안 해도요. 그냥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국어 원체. 혹시 국어가 어떤 시험에서는 애가 1등급을 받아오기도 하고 요번엔 좀 못 봤어요 그러면서 3등급 받아오고 이런 학생이나 우리 학부모님이 있습니까? 얘네들 국어 공부 안 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안 하는 애들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지가 좋아하는 지문이 나오면 시험 점수가 높아져요. 근데 지가 싫어하는 비문학 많이 나오잖아요, 점수 팍 떨어져요. 수능 때는 지가 싫어하는 것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뭔가 올라가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든 걸 맞출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수능에서는요,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제가 2005년도부터 수능, 저는 출제위원 자격이 안 돼요.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토위원을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의 하나 같은 원칙이 이겁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근데 잘 안 지켜져요, 요즘. 그럼 뭐 작년 대수능의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6월 좀 쉬워질 줄 알았거든요, 국어가. 그런데 무지 어렵더라고요, 역시.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한다, 교육과정을 준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거를 사이드적인 걸 막 할 게 아니고, 일단 텍스트, 교과서에 있는 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구현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은 이제 교과서로 공부를 안 하고 대부분이 사설 인강이나 EBS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요령부터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공감 가는 말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보통 보면, 야, 요번 시험은 똑같이 내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시험 보면 우리 승질 나잖아요. 분명히 숫자 바꿔놓고서 똑같이 냈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똑같은 거 맞죠. 숫자만 바꿨지만 그 숫자로 풀 게 아니고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은 숫자만 바뀌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수학을 그러면 숫자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했다, 숫자 바꿔가지고 100문제, 200문제, 1000문제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모 사설 그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에 10,000문제만 풀면 수학 끝납니다, 이래요. 참이에요, 그게. 그런데 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0,000문제 풀려면요, 적어도 문제집을 1년에 30권을 풀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친구들 문제집, 수학 문제집 몇 권이 있나 보세요. 우리 애는 그래도 권수는 좀 많은데요. 그런데 안 봐. 책만 사달래. 무슨 도서관 차리려나 봐요. 책도요, 이제 문제집 사겠다 그러면요, 그냥 막 사주지 마세요, 부모님들. 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알아요. 밑둥을 보면요, 요게 페이지를 넘기면 어차피 산소랑 만나니까 거기가 이 우리 애의 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시커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깨끗한 애들이 있어요. 중고나라에 팔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교과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책 한 권을 제대로 보면요, 책 10권 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책 한 권을 제대로 한번 보자. 책 많이 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온통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이 작년 대수능에서 치러진 6월, 9월 대수능, 그 다음에 6월,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 실시됐던 거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1등급 컷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영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2문제까지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1학년 때부터 습관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30번은 절대 풀지 않는다. 한 문제 이제 까고 들어가는 거죠. 네. 저는 30번도 좀 쉽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니, 애들이 안 풀어버리는 시험 문제를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유명한 해외 수학과에 다니고 박사학위 받은 뭐 그런 사람들을 수능 시험지 보여주고 풀어보라고 그랬더니 50점도 못 맞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수학입니다. 2등급 받으려면 적어도 4문제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4문제. 그런데 5등급 보실래요?
이게 점수입니까? 37, 35, 수능 때 38, 작년 6월 32점. 혹시 모의고사에서 우리 애가 5등급 성적표를 받아왔다. 수학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아예 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양심. 이게 점수냐고요. 2점짜리, 3점짜리만 다 맞춰도요, 48점입니다. 3점짜리도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3점짜리 수준이 뭐냐면요, 수학 좀 공부하면 암산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과는 좀 다릅니다. 1등급 역시 2문제까지요. 2등급이 몇 문제인지 보실래요? 88점. 3문제입니다. 한 문제 차이 하나 더 틀리면 2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네. 3등급은요, 거기에서 하나 더 틀리면 3등급이 됩니다. 3등급과 1등급의 구별이 거의 없습니다. 5등급? 그래도 점수 꽤 높지 않아요? 61점? 그래서 수학 많이 공부하는 애들이잖아요. 자연계열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을 많이 안 보거든요. 네. 보기 싫어하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문과 출신들 있잖아요. 수학 그때도 힘드셨죠? 예, 네.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도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마치 머리로 수학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수학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막 하면 되고요. 제가 임상 실험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요. 문과에서 5등급, 6월 달에 5등급 받은 애들이 공부시켜가지고 수능에서 1등급 받는 사례 정말 많이 봅니다. 진작 좀 하지. 진작 좀. 그래서 사실 이 수능 패턴, 이 시험에 이제부터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지금 전국연합평가 내가 1등급 받고 있다, 2등급 받고 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평가원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아까도 그 인터뷰 동영상 보면요, 그 친구들 점수 뭐가 나와요? 6월, 9월 대수능 점수 얘기하지 3월 전국연합 때 몇 점 맞았어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요 시험의 성격을 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가 아니고 평가원 기출문제만이 기출문제입니다.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문제가 기출문제다라는 점을 좀 잘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예요. 좀 젊죠? 작년이에요. 근데 뭔 일이 있었던 거니? 네. 제가 인강 하나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옆에 우리 친구도 요 글자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나요, 우리 친구? 읽어보실래요? 네, 학습입니다. 이게 무슨 학이에요? 배우라. 무슨 습이에요? 익힐습. 요즘 학생들의 공부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보가 많으니까 TMI다 보니 이거는 잘해요. 듣는 거 잘합니다. 인터넷 강의 무지 많이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프리패스 끊어주셨잖아요. 무지 많이 들어요. 학은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배운 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적은 이걸 통해서 올라가는 건데 우리 친구는 이걸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솔직히 저도 사설 인강 이렇게 모니터해 보면요, 재밌어요. 저렇게 재밌게 설명할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예, 애들 인강 듣고 있을 때 표정 한번 보세요. 막 끽끽대면서 웃어요. 그게 공부하는 모습일까요? 공부하는 모습이 그렇게 해맑고 눈 풀려서 이러고 있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바보상자 본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했던 모습처럼 학생들 표정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인강 보는 거로, 학교 수업 듣는 걸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배운 거를 내가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능 만점자 그 얘기했잖아요. 배운 거를 덮어놓고 A4지 펴놓고 다 적어봤다. 그런데 안 적힌 게 있으면 비교해가지고 그게 내가 빼먹는 부분이니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 정답이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 방과 후 수업, 그리고 인터넷 강의,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예. 그 다음날 수업 듣는 것만 하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수업 듣는데도 여러분들, 그런데 왜 공부 못하냐고요. 왜 공부 못하냐고요. 잘 보면 이거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뭘 배울지 미리 예습도 한번 해보고, 복습, 예습, 복학습, 이게 아니잖아요. 예학습 아니잖아요. 복습, 예습, 습이라고요. 문제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패턴을 조금만 바꿔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뿐만이 아니고요, 국어, 영어, 탐구도 하나같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공부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개념, 유형, 기출,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실전, 이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내가 어느 과목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겁니다. 개념 없이 유형이요? 유형으로 개념을 파헤친다고요? 개념을 보면서 이런 개념을 이런 유형으로 출제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실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문이 되고 출제가 되어졌다라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맞춰보고. 때로는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 개념을 뒤져보고. 모든 공부 방법의 패턴이 이겁니다. 만약에 저는 자신 있는 게 국어 선생님 만나서 얘기해도 이 얘기요, 영어 선생님 만나서 얘기해도 이 얘기요, 탐구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해도 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과목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공부 방법이 다른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거죠. 이 원칙을 좀 잘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럼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서 그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유형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출제된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어떤 이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게 시험 준비인 거고요. 그래서 개념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은요, 제가 수학이니까 수학 상담 많이 받잖아요. 선생님, 제 수학의 문제점은요, 저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애 치고 개념 있는 애 못 봤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의 문제점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개념은요, 누가 옆에서 설명해 줬을 때 이해되는 게 개념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선생님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은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개념은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마치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문제가 읽히니 나는 개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면 해설지 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개념을 따져봐야 되는데 개념을 따져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연결시켜버리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1의 수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공식, SN과 AN 사이 관계식, 등비 수열, 일반항,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합공식, 원리합 계획이 조금 나오다 말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걸 설명하면서 시그마의 성질, 그 시그마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냥 공식들,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공식,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게 수열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스스로 다 적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야, 너 뭐 빼먹었잖아. 야, 수열의 등비 일반항 다음에 합공식. 예. 시험 문제 풀 때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줍니까? 스스로 개념을 묻고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 문제 풀려고만 급급했지 이 문제가 뭘 묻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국어를 읽더라도 읽히잖아요. 국어 읽히니까 아 요게 답인 것 같아. 영어는 잘 안 읽히니까 읽다 말고 빈칸을 왜 뚫어놨대 뭐 이러고. 그게 저는 이게 되면요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지. 이게 안 채워져 있는데 거기다 탑을 막 쌓아 올라가려 그건 무너지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출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냥 학생들이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수능 어떻게 잘 봐야 되겠냐? 기출이 정답입니다. 이 얘기예요. 선배들이 하나같이 기출이 정답이에요. 기출 문제 뒤지게 푸세요. 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막 책 두꺼운 거 들고 다니잖아요. 막 기출문제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기출문제지 서점 가보세요. 기출문제지 얼마나 많은지요. 예. 그런데요 그거는 이게 된 애들이 하는 거죠. 이게 안 돼 있는 애들이 점프해가지고 이걸 하니 뭔가 블랭크가 계속 생기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단계를 거친 다음에 기출이 답을 줍니다. 이게 정답은 맞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기출을 뭐 3번, 4번, 많으면 10번도 돌려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무한 반복을 하면 평가, 저희 그런 거 있었죠. 연합고사, 학력고사 시절에 보면 기출문제집 딱 엮여 있어가지고 그 기출문제집 우리 정말 많이 풀었잖아요. 요즘 수능이라는 게 수능이지 예전 학력고사의 그런 문제랑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기출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연계문항이라는 거고 2학년까지는요 70% 연계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50% 연계로 다운됩니다. 연계가 발표가 된 상황이니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게 올해 6월 달에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문과 거고요. 요게 이과 문제입니다. 좀 비슷하죠? X1, 2, 3, 1, 2, 3, 4. 조금 더 늘렸네요. 그죠? 이 조건 똑같죠?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이고요. 뒤에 조건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12야, 12이야. 숫자 좀 늘렸고요. 똑같은 문제죠? 가역나요? 이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두 번 풀 게 아니고 정말 여러 번 풀었다면, 그리고 이 문항에 담긴 의미를 계속 해석해 봤다면 말 바꿨다고 해가지고 모를까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6, 여기가 4죠. 여기가 플러스 4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 B가 있고 똑같이 4를 준 다음에 여기다 2를 더한 거 이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뒤에 거에서 이거 뺀 게 2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크거나 같아지는 게 아니고 2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돌려놓은 것 뿐인데 이거 오답률 무지 높았습니다. 오답률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3학년 되면 대부분 수능 특강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수능 특강이라는 거를 제대로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2번 풀고 3번 풀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다 따져보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3학년 되면 수능 특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인강의 교재, 자기가 듣는 인터넷 EBS의 교재 이런 것까지 다 풀려니 풉니까? 못 풉니까?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집중해서 보라는 연계문항이라는 거, 수학의 연계문항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봐야지 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연계라고 하는 거지. 똑같이 내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문제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바뀝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나 영어의 연계를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문이 있는데 지문이 바뀌잖아요. 발문을 다른 지문에 그 발문을 넣어서 보는 거예요. 지문만 바뀐 걸로 하고 발문 있잖아요. 질문. 그 질문을 요 지문에다 넣어보고 요 지문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공부가 수능에 나온다고요.
그게 연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보려면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작업. 그냥 우리가 수능이라는 걸 단순히 수시 최저를 맞추자라는 전략으로 가지 마시고 수능 100%로 나는 가야 돼, 수시 100%로 가야 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아니 수시 때 잘 안 되면 내가 정시 때 더 높은 데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3학년 때 공부해야 된다면 그런 정신 자세 가지고 2학년 때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들 아마 정말 대박 치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학교에 1, 2학년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라고 해서 항상 내려가서 조언을 해줘요. 그럼 학생들 결심합니다. 아, 선생님 말 듣고 내가 뭐 끝내고 뭐 끝내겠다고 각서까지 써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만나요. 뭐 했니? 그러면요. 아,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학교 생활이 원체 바쁘잖아요. 뭐 이래요. 정말 바쁘게 놉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한번 달라져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진 거라고 봅니다. 고3 때 맨날 허구한 날 당구장에 있던 친구 남학생이 당구장에서 그 대학에 관심 없는 애들과 당구 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뛰쳐나왔대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죠.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냥 아까 제가 모두에 충분히 놀아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놀아봐야지 아, 공부라는 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요. EBS에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이거 홍보입니다. 영업이죠. 예. 정말 많아요.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말하고 요 말 하나 전에 제가 들었던 글귀 중에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아예 떠나지 않는 글귀가 하나가 뭐냐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얘기로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다라고 시작하더라고요. 11번째부터를 노력이라고 한답니다. 무지 반성 많이 했습니다. 10번 정도면 충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0번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10번은 당연한 거고 11번부터가 우리가 노력이라고 이야기해야지 2번, 3번 반복한 거 가지고 노력이라고 얘기하지 마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나이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젊은 친구들한테 모범이 되고자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서 모범이 되고자 학생들한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 저 많이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그 하루하루의 차이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학생들은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입니다. 절대 right now 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요. 계획을 잡으면요. 참 초등적인 계획을 잡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공부 잠잘 때까지 공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해보고 하루 해요. 그래도 한 말이 있으니까 이틀 해요. 아, 힘들다고 느껴요. 3일을 해요. 아, 이 방법으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4일째는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옛날 사람이나 요즘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계획은 무지 거창하게 잡아버리고 실천할 수 없을 정도의 계획을, 그걸 어떻게, 당연히 포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계획은요,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단기 계획, 그 다음에 짧게는 한 달, 2주의 계획, 이 정도의 계획까지 조밀조밀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장기 계획은 뭡니까? 대수능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능에서 모 대학, 무슨 학과에 합격하겠다. 그 대학 가보세요, 좀. 시간 내서 한번 대학 가보세요. 그리고 그 과 찾아가 보세요. 선배님, 기다리십시오. 2년 후에 오겠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나중에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게 훤히 안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마지막까지 내가 무슨 계획을, 뭐를 실천해 보겠다. 아까 말씀드린 거 뭐 탐구를 끝내겠다. 적어도 뭐 영어는 끝내놓겠다.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 나올 수 있게 끝내놓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한 달 한 달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또 한 주 한 주는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게 계획표라는 거죠. 그런 계획표가 있어야지만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거고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될 거고요. 그게 모여서 기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적이 울주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분명히 찾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석이었습니다.